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조금 첫날 제가 좀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하루 좀 늦추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도 원래는 수요일인데 목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인데 월요일 날까지 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모의고사 치는 걸로 할게요. 예, 그래서 목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모의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의고사는 이 첫 번째 목요일 날 모의고사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늘 나간 거 요거 첫날 강의 나왔던 글씨 손글씨로 된 거 있죠? 요거 뭐 캠 스캐너 해가지고 되는 거, 예, 요 문제 나갈 건데요. 진도 나가든 안 나가든 이 문제로 할 겁니다. 자, 문제는 요거 문제는 63쪽 제 자료 제 강의 안에 63쪽에 보시면 2009년도 행정고시 문제 있죠? 사무 배분 방식, 배분의 원칙, 특례사항, 그 다음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설명하라. 요게 이제 요 문제 낼 텐데, 이걸 왜 내느냐면은, 예, 요게 제가 어제 자료 정리하다가, 요게 2021년도죠. 21년도에 입시 수습했던 학생이, 썼던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때 이 학생이 풀었던 건데요. 그래서 입시 수습한 학생이 쓰는 답안지니까 한번 여러분이 좀 벤치마킹 하시라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실제 이제 학원 수업 들으면서 모의고사 문제 어떻게 풀었는가 이걸 좀 봐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답안지에 쓰는 방향,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보시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공부 열심히 해놓고 성적 안 나오는 학생들은 결국 답안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끝에 안 가봐요. 이 학생한테 제가 뭐라고 채점해놨을까 보세요. 제일 끝에 가봐요. 굿 해놓고 필합격 답안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제가 느낌이 있더라고요. 딱 보면은, 이 학생 합격했다는 생각이 딱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필합격이라고 적어주는데, 예, 이런 학생이 거의 다 합격을 하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이제 인강 든 학생들, 혹시 또 우리 실강 든 학생도 있지만은 꼭 답안 제출하면 제가 채점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회차 문제 했으리라 생각하시고, 그죠? 작년 입법고시 수수 같은 학생이 실제 수험 생활하면서 어떻게 썼는지를 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선은 문제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했을지 제 자료 책 보지 말고 쓰세요. 그래서 쓰고 나서 한번 써봐요. 그러면은 그 쓴 답안지하고 여러분이 이 학생 답안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갭 있죠. 요 차이를 여러분이 앞으로 이순환 때는 그냥 편하게 수업 들으시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가세요. 그냥 느낌만 좀 가지시고, 예, 3순 때, 예, 또는 이순환 수업을 지금 안 들으시는 분이라도, 특히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이순환은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피세 시험 쳐놓고 선택 과목 수업 꼭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런 약한 과목 있으면 한 일주 정도 시간 있잖아요. 그때 꼭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빠른 시간에 수업 들어서 좀 보충하시기 바라고. 제가 보고 느낀 건데,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선택 과목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시간이 쫓기기도 하고 소홀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성적이 안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과목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공부하면 더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공부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지방행정 같은 경우도 어떤 학생들 42점씩 이렇게 받는 학생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잘 하시면 오히려 고득점 합니다. 자, 첫 번째 모의고사 목요일 날, 월요일 날 친다는 거. 예, 그게 인강 기준이 아니고 실강 기준입니다. 그럼 이런 목요일 날 우리 인강 든 학생들 모의고사 치러 오려면 목요일 날 오세요. 목요일하고 월요일 날 오시면 돼요. 토요일. 강의는 월요일까지 하는데, 예, 인강은 화요일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1회차 문제는 이걸로 낼 거다는 거, 오늘 나간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피세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동안 제가 새롭게 하나 좀 하고 있는 게, 사례 문제가 학생들이 선생님 사례 좀만 많이 해주세요. 사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특히 3순쯤 되면 학생들이 이제 사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 물론 이제 제 자료도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사례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우선 2순 때 자료를 조금씩 드릴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오늘 나간 건 뭐 코로나 문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아시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존에 이제 보면은 새롭게 나온 자료들 뭐 전환기 일단은 이 책에서 제가 좀 많이 참조했으니까 책 홍보라도 해드려야 되겠죠. 예, 전환기 행정사례 연구라고 해가지고 윤성사에서 나온 가장 최근 자료예요. 여기 있는 것을 주요 주제들을 제가 가져서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정리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이제 제 친구가 우연히 여기 한 명 저자로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봤다가 괜찮아서 제가 여기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 피드 열심히 하시는 동안 한 2월 달쯤 해서 제가요 사례를 한 50개 내지 생각한데 한 100개까지는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렇게 거의 한 페이지 한 장으로 다 대부분 다 줄이거든요 저는. 그죠? 그래서 100개 사례를 하더라도 많아봐 200페이지니까 요걸 한번 해서 제가 사례집 만들어가지고 강의도 한번 하고 아마 삼순 때 제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을 들으시고, 예. 사례는, 행정학 사례는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거의 혼용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 사례를 그대로 여러분 행정학에다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사례가 혼용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지방정부, 중앙정부 가릴 필요는 없어요. 뭐, 맞는 거면은 다 쓰면 되는 거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예, 코로나하고, 예, 인천시 사태였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지방행정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거를 조금, 개괄을 하고, 특히 이제, 1, 2순환까지 수업을 따라온 학생들은 2순환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모의고사는 좀 치시고 그냥 간단하게만 들으시든지 아니면은 피스 시험 쳐놓고 6회니까 한 이틀 빠른 어떤 학생들 하루마다 듣더라고 6회를 내용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하시든지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요걸 좀 들어두세요. 들으셔가지고 예, 여러분이 삼순 때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해서 지방행정에서도 좋은 점수 받도록 제가 초시 학생들도 좀 열심히 좀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더니 30점대 나오더라고요. 지방행정은 하면 돼. 특히 행정학부터는요, 공부하면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안 했으면 문제지. 왜? 행정법 경제학에 치잖아, 전부. 그런 거니까. 자, 하나하나씩 이제 봅시다. 지방행정은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지방행정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개관을 하고, 혹시 이제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빡시긴 하지만, 그래도 볼까요? 첫 번째, 지방자치, 지방행정 첫 번째 목차, 이제 원래는 교재로 내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다 추가해서,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이 이제 빠지잖아, 그죠? 근데 빠지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뭐랄까, 큰일 났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고요? 지금 7급에 여러분 행정학이라 하지만은 지방행정, 정보체계론, 정책학 다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학이라는 과목 안에. 아마 행시도 그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없겠죠. 3년쯤 있어야 나니까 여러분은, 관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후배들이나 뒤에 하는 학생들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정책학, 지방행정, 정보체계론을 심지어 조반까지 다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5과목, 6과목이 나와요. 7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 행정학 교재가요, 1200페이지 막 이렇게 갑니다. 한 권 하나만, 우선 기본서만. 근데 문제집하고 합치면요, 2000페이지, 5000페이지 막, 행정학만. 그런 사태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오히려. 자, 그럼 봅시다. 하나씩. 우리 제 수업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지방행정론 개관을 좀 하고 나서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그럼 제 교재는 기본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면 전부 다 기출문제의 해설 자료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나서 이제 제가 더 추가로, 또 추가 나가는데 추가 자료들을까지 같이 섭렵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행시, 외식, 입시까지 어느 정도 이제 시험장 가실 때 브리트 없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선 전체 개념부터 볼까요? 지방자치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국가 내에서 잘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일정한 지역이라 돼서 일정한 지역에 주민들이 일정한 지역이 나와요. 주민들이 공동의 사무가 나오죠. 그래서 지역이 나오고 주민이 나오고 사무가 나와요. 자, 여기에 벌써 뭐란 걸 알 수 있어요? 지방자치,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중앙정부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지만은 지방정부, 지방이잖아요. 그죠? 지방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일정한 지역에서는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전체,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국가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영역이라고 그러죠. 영역. 국가는 영역이라, 영역 개념으로 보지만 지방행정에서는, 구역이라고 이렇게 보죠. 구역. 다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영역. 그 다음에
국가라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국민이라 그러죠. 국민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주민이라고 번역을 한다. 그래, 국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죠. 근데 국가 업무가 있는데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공동사무를 하는 걸 말한다. 국가 사무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국가 사무와 구분되는 어떠한 사무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나간 기출문, 오늘 이제 우리가 첫째 모의고사 풀어볼 문제들이 그러면은 국가 내에는 다양한 사무가 있는데 이 모든 사무를 국가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국가가 수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공동사무로서 수행하느냐 이렇게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는 수많은 업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무들을 어떤 사무는 국가가 수행하고 어떤 사무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느냐. 이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사무 배분 원칙.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또 업무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게 사무 배분 방식.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다? 종래 행정국가 때는 큰 국가, 큰 정부를 했으니까 중앙정부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 NPM 시대, 그죠? 유가번선 시대 되면서부터 분권화의 흐름이 나오죠? 그러면서부터는 어떻게 됐을까? 지방정부에 더 많은 사무가 이양되고 있다는 흐름이 이걸 아시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라는 정부 주민이라 그러고 자치란 말을 썼어요. 자치. 그래서 이거는 자치란 말이 뭐냐?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 처리하는 걸 이거 우리가 자치라고 번역을 하죠. 자치. 이게 자치입니다. 자치. 그죠?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 그리고 국가 내 일정 지역에 산다. 일정 지역에 한다. 일정 지역이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지방. 그지?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지방자치. 일정한 지역에서, 즉 지방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다, 결정하고 처리한다. 이걸 우리가 자치. 이렇게 쓰는 자치.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 치자도 한번 봐봐요. 원래는 물수변이 들어가지. 원래는 그 치자는 다스릴 치자를 말하는데, 원래 한문에서 말하는 치는 무엇을 다스리는 거였을까? 물을 다스리는 거였거든. 물. 중국 황제의 가장 근본적인 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정치학에서 말하는 벌출. 자,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용맹, 씩씩함,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중국 황제의 벌추, 덕이라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거였지. 황하의 물, 황하 범람을 다스리는 거. 황하 범람을 못 다스리면 황제는 그 국가는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물을 다스린다, 다스릴 진짜 쓴 거야. 예, 옆에 있는 거 요거는 뭘까요? 뚝, 댐. 물을 제방, 이런 뜻이 담겼어요. 예? 그걸 바로 물을 다스린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물뿐만 아니라 뭘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꼭 그 당시에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홍수였겠지만,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홍수도 있겠지만은 쓰나미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도 있고, 실업 문제 등 사회의 성격이 달라지니까 그 사회 문제의 성격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넓게 해석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거, 이거 우리가 지방자치라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해놓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무턱대고 암기하려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방자치를 한다. 이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정 구역 내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사무를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 처리하는 거, 자치. 그러니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개념이잖아요. 개념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자, 요거 우리 지방자치잖아요. 지방자치에서 개념을 정의할 때는 항상 어떻게? 연역적 논리로서 풀어야 된다. 반대로 이 개념 정의한 것을 지방자치라는 개념으로 반대로 섞으면 이거 뭐가 될까? 귀납적으로 봐야 돼.